저희 후지 과원입니다. 이제 후지도 착색 관리를 할 시기입니다. 착색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리와 칼슘의 시비입니다. 착색기에 칼리와 칼슘을 어떻게 시비하면 좋은지 오늘 칼리와 칼슘의 시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칼리가 과일 비대에 좋다니까 칼리만 계속 살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칼리를 계속 살포하면 과일 비대는 되는데 과일이 물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과일이 단단해지라고 칼슘만 여러 차례 살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칼슘을 살포하면 과일이 단단해지기는 하는데 과일이 비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리와 칼슘을 균형 시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리와 칼슘은 두 가지라 양이온인데 서로 길항작용을 해요. 즉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비료 성분이 과다하게 많으면 다른 비료 성분을 흡수를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칼리는 기본적으로 과일 비대를 촉진하고 당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칼슘은 과일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주니까 과일이 경도가 높아져요. 즉 과일이 단단해집니다. 과일이 단단해지니까 과일이 작아져요. 그래서 칼슘만 계속 살포하면 과일이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칼슘은 세포벽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탄저병 같은 병의 침입을 어느 정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과일 속에 밀 증상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과일에 고두병이 생기는 걸 방지해주고 열과가 생기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지의 경우 9월에는 칼슘과 칼리를 반드시 옆면 시비해줘야 됩니다. 칼리와 칼슘은 옆면 살포를 하면 흡수하는 기간이 있어요. 칼리의 경우 50% 흡수하는데 4일이 걸립니다. 50% 흡수하는데 4일이 걸리니까 100% 흡수하려면 약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칼리를 옆면 시비할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옆면 시비하는 게 좋습니다. 칼슘의 경우에는 50% 흡수하는데 4에서 7일이 소요됩니다. 칼슘도 100% 흡수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서 열흘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칼슘도 옆면 시비를 할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옆면 시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칼리와 칼슘을 옆면 시비할 때 연속으로 옆면 시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칼리만 계속 옆면 시비하면 비대는 잘 되는데 사과가 물러집니다. 그리고 칼슘만 계속 옆면 시비하면 과일이 단단해지기는 하는데 비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리와 칼슘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옆면 시비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과일을 키워야 되니까 먼저 칼리를 옆면 시비해 주면 됩니다. 칼리를 옆면 시비해 주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칼슘을 옆면 시비합니다. 칼슘을 옆면 시비하면 과일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과일 당도도 약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살포한 뒤에는 다음번에 칼리를 쳐서 과일을 키우고 당도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칼리 살포하고 일주일 뒤에 칼슘, 칼슘 살포하고 일주일 뒤에 칼리, 또 일주일 뒤에 칼슘, 이런 식으로 칼리와 칼슘을 9월에서 10월 초 사이에 두세 차례 살포해 주면은 과일 비대와 당도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칼리는 어떤 비료를 살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칼리 비료는 인산칼리, 황산칼리, 그리고 연마칼리가 있습니다. 이 비료가 황산가리예요. 이 비료는 인산가리입니다. 우리가 6월이나 7월에 칼리를 옆면 시비할 때는 수세가 강한 가원에는 인산가리를 살포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인산은 꽃눈 분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인산가리를 살포하면 되고, 수세가 정상적이어서 꽃눈 분화가 잘 되는 과원은 굳이 인산가리를 살포할 필요가 없고 황산가리를 살포해 주면 됩니다. 그럼 9월에는 어떤 비료를 살포하는 게 좋으냐?
9월은 이미 사과나무의 꽃눈 분화가 끝났기 때문에 황산가리나 인산가리 중 어느 것을 살포해도 됩니다. 그런데 수세가 센 경우에는 인산가리를 살포해주면 내년도 꽃눈 분화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인산가리하고 황산가리를 번갈아 살포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두 가지를 섞어서 살포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사과대학에 다닐 때 착색제를 자가 제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착색제 자가 제조법에 인산가리하고 황산가리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20단말 500리터 SS기 한 차에 인산가리 300g, 황산가리 300g, 소금 100g, 그리고 설탕 50g을 넣어서 혼합해서 살포하면은 그게 착색제입니다. 소금이 사과 착색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황산가리나 인산가리 대신에 연마가리를 살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과나무 밑에 연마가리를 살포하거나 연마가리를 관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황산가리나 인산가리에 비해 연마가리를 살포했을 경우 색이 더 잘 난다는 겁니다. 저도 살포해 봤는데 솔직히 색이 더 잘 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마가리의 주성분은 염소하고 칼리거든요. 염소는 소금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착색제를 만들 때 소금을 넣는다는 게 결국은 착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연마가리를 살포하면은 착색이 잘 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마가리를 살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마가리는 염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땅을 산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마가리를 땅에 자주 살포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 비료는 연마칼슘입니다. 9월에 칼슘을 살포할 때는 연마칼슘이 가장 좋습니다. 초산칼슘을 살포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초산칼슘은 연마칼슘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효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름철 혹서기에 칼슘을 살포할 때는 연마칼슘보다 초산칼슘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마칼슘은 고온기에 살포하면 약해를 입기가 쉬워요. 그런데 9월은 이미 날씨가 서늘해지기 때문에 굳이 초산칼슘을 살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마칼슘을 20단말 SS기 한 차에 1.5kg, 많게는 2kg 정도까지 넣어서 살포해도 됩니다. 그리고 칼리도 단독 살포할 경우에는 20단말 SS기 한 차에 1.5kg 넣어서 살포하면 됩니다. 칼리를 농약과 혼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을 넣지 말고 1kg 정도 넣어서 살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은 절대로 농약과 혼용해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자체 착색제를 제조할 경우에 인산가리 500g, 황산가리 500g, 소금 100g, 설탕 50g을 넣어서 살포해도 됩니다. 300g을 넣어도 되고 그 좀 더 많은 500g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9월 칼슘과 칼리 비료를 어떻게 시비해야 되는지, 칼슘과 칼리 시비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